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 이야기, 배당 이야기, 종목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부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갑자기 뜬금없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질문이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와 직결됩니다.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17년 직장생활 부장까지 올라갔고 연봉 1억도 찍어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절 저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돈은 있었지만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자유도 없었고 그러면서 자존감도 서서히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금융 자산 10억? 없습니다. 총 자산 30억? 당연히 없어요. 근데 요즘 매일 막내 등원 시켜주고 커피 마시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면서 내가 지금 꽤 부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자의 기준이 뭔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숫자 이야기부터 할게요. 한국에서 부자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KB금융지주에서 매년 발표하는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금융사들이 잡는 부자의 최소 기준이 있어요.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그러니까 주식이나 예금 같은 당장 굴릴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10억 원 이상. 이게 통계적인 최소 기준이에요. 저는 그 기준에 못 미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금융자산 10억은 없어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는 기준은요.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는 부자의 기준은 총 자산 30억에서 50억. 누가 봐도 찐부자라고 인정하는 기준은 100억 정도라는 대답이 가장 많아요. 100억. 저한테는 까마득한 숫자예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100억이 있으면 진짜 행복할까요? 물론 지금의 저는 100억이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억이 있어도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웃으며 일해야 하고 아이들이 크는 걸 옆에서 못 보고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게 부자의 삶일까요?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일할 필요가 없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온전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저는 직장 다닐 때 그게 없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핸드폰 확인이었어요. 뭔가 연락이 와 있을까봐. 일요일 저녁이 되면 월요일이 무서웠어요. 그게 1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아무도 저한테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좋아하는 글쓰기를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저의 소원 중 하나가 제 이름으로 된 종이책을 발간하는 겁니다. 소설을 쓰면서 내용을 작성하고 수정하고 저 혼자 감탄하다가 다음날 유치함에 다시 전부 다 지우고 다시 쓰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몇만 자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천자도 못 쓰기도 합니다. 이게 17년 동안 없었던 경험이에요. 지금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 급여가 있고 배당금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돈이 전혀 없으면 이렇게 앉아있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10억이 있어야 이 시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진 구조, 육아휴직 급여와 배당금의 조합으로도 이 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시간의 통제권. 이게 첫 번째 부자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현금 흐름입니다. 내가 직접 출근해서 일하지 않아도 자본이 스스로 일해서 내 가족의 생활비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배당금, 이자, 월세 같은 것들이요. 저는 지금 이걸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제가 가진 현금 흐름은 세 가지예요. 육아휴직 급여, 배당금, 그리고 아내의 아르바이트 수입. 이게 완벽한 수준은 아니에요. 아이셋 있는 집의 고정비를 생각하면 타이트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매일 아침 출근하지 않아도 이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파이프라인이 아니어도 방향이 맞다면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금융 자산 10억이 있어야 부자라고 하지만 진짜 부자의 정의에서 보면 액수보다 구조가 중요해요. 10억이 있어도 그게 그냥 서울 아파트 한 채에 묶여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반대로 3억이 있어도 배당금과 다른 수입이 있으면 더욱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액수가 아니라 구조. 이게 제가 이 채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핵심이에요. 지금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쌓고 ETF 수량을 늘리고 유튜브라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키우는 것. 이 모든 게 결국 노동 없이도 돌아가는 현금 흐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라는 게 꼭 비싼 걸 고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직장 다닐 때 연봉이 꽤 됐어요. 근데 항상 어딘가 부족한 기분이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외식을 하고 싶어도 야근이 있었고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나가고 싶어도 밀린 피로가 먼저였어요. 돈은 있는데 그 돈을 쓸 시간과 여유가 없는 삶이었던 거예요. 진짜 선택의 자유는 뭘 살 수 있냐가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쓸 수 있냐예요. 육아휴직 후에 달라진 게 있어요. 어제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별거 없었어요. 집밥이었고 소박했어요. 근데 먹으면서 아이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랑 싸웠는지, 어떤 책이 재밌었는지. 그 시간이 그 어떤 비싼 저녁보다 좋았어요. 직장 다닐 때는 제 시간을 회사가 가져갔어요. 지금은 제 시간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게 저한테는 선택의 자유예요.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현실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육아휴직은 아직도 쉽지 않아요. 특히 남성 육아휴직은 더 그렇죠. 저도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년 후 복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 조직 문화에 특수성이 있거든요. 1년을 비운 자리, 바뀐 환경, 달라진 관계들.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1년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복직을 준비하는 1년이 아니라 복직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드는 1년. 물론 최악의 경우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아이가 셋이니까 부모로서의 책임이 먼저니까요. 그러나 그때가 된다고 해도 선택으로 돌아가는 거냐 강제로 돌아가는 거냐는 다릅니다. 지금 이 1년 동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두면 설령 복직을 해도 이 회사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이 회사가 맞지 않으면 다른 선택도 있어가 되거든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10억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자유. 지금 제가 만들려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나는 부자인가? 숫자로는 아니에요. 금융 자산 10억도 없습니다. 통계적 기준으로 보면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회사 다닐 때와는 다르게 하루를 온전히 저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숫자로는 부자가 아니지만 진짜 부자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여정 자체가 어쩌면 이미 부자의 삶과 닮아있지 않을까? 저한테 지금 1년이 주어졌어요. 이게 선물 같아요. 원해서 받은 선물이기도 하고 힘들어서 택한 선물이기도 해요. 이 1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저의 다음 10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숫자의 부자가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이거예요. 내 시간을 내가 통제하는 것, 자본이 스스로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유를 주는 것. 이 세 가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 채널에서 계속 기록할게요. 잘 될 때도 힘들 때도 틀렸을 때도 전부 다예요. 여러분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숫자인가요? 아니면 삶의 형태인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